맞춰주면, 근데 이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 예쁘게 자르려고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소리 그 스피커 고면이 방사형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출력이 약한 스피커들은 안 퍼져도 됩니다. 오히려 이 모다져 있으면 잘 방사가 잘 안 되고 지향을 받으면 오히려 베이스가 방방합니다. 출력이 약한 스피커들. OEM 스피커들이 마찬가지고 2옴짜리 뭐 스피커, 출력이 약한 스피커, 소리 크게 내는 스피커, OEM 스피커 스타일이 그런 경우는 이제 문짝 안에 들어가 문짝이 이제 도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도어가 그 큰 공간에 공기압을 채우기가 힘들죠. 그럴 바에 차라리 이 주변 물체에서 저항이 생겨서 스스로 이게 스피커 콘지에서 그냥 내는 그 직접 소리 그거를 오히려 더 높여주는 게 좋죠. 근데 우리는 이제 출력이 좋지 않습니까? 출력이 좋으니까 이제 스피커 에너지가 스피커가 움직이는 에너지가 도어 방음을 또 했으니까 도어의 그 공간을 울려서 그 베이스 양을 울림을 크게 하는 거죠. 출력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OEM 스타일의 행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선할 건 개선하고 이거는 이제 왜 나무를 되지 말라고 샀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무보다 이게 좋으니까 그 레진을 또 하면 되니까 나무는 뭐 자작을 쓰든 뭐 엔데프를 쓰든 뭐 방수 처리를 하든 뭐 한 3년 가면이나 3년 정도 지나면 웬만하면 이제 점검을 해보면 그 비가 좀 잘 들어오는 스타일의 빗물이 잘 들어오는 스타일의 차는 살짝 약해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100년 써도 안 되겠습니까? 100년을 써도 그러니까 이걸 쓰겠다. 이게 좋아하는 나무 같으면 잘 좋아질 텐데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원래 스피커 4개짜리 같으면 딱 자기 자리에 구조가 맞는데 이건 이제 6개의 피스 자국이 있는 이제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OEM은 4개밖에 안 되니까 2개는 가로로 일단 자기 자리에 들어갑니다. 일단 2개는 자기 자리에 넣고 근데 피스가 길지 않습니까? 이 피스가 철판까지 들어가는 거죠. 철판까지 철판에 박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철판에 박히죠. 철판 뚫고 들어간 겁니다. 방금. 너무 세게 조하면 안 되겠죠. 브레임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골고루 조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기 구멍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아까 이게 자기 OM 아데린 플라스틱 그거를 벗어나서 바깥쪽에 이렇게 아데린 됐지 않습니까? 레진을 됐지 않습니까? 레진을 뚫고 가서 철판에 좋아질 겁니다. 이건 레진이 안으로 들어가네. 바깥쪽으로. 요거는 우리 제일 처음 했던 레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게 기니까 레진이 굳으면 딱 나사산으로 잡혀 있겠죠. 그러면 골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나중에 풀 때 이게 레진이 이게 지금 아직 안 굳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 굳었기 때문에 풀 때 이렇게 딱 잡아보면 안 풀리지 않습니까? 굳어버리니까 접착이 좋으니까 레진이. 그래서 이제 더블디를 칠하고 넣으면 더블디 때문에 레진이 피스에 딱 접착이 안 되는 겁니다. 더블디가 이행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사산이 잘 만들어졌겠죠 지금. 그 다음에 풀 때 그대로 풀고 또 그대로 넣으면 나사산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게 좋아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걸 잘 해야 좋은 자리로 갑니다. 이것도 센터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조금에 들어. 요것도 잘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거 충분히 든든하게 하고 나서 예, 앞에 보이는 이 스피커가 비파 스피커입니다. 이런 스피커 과거에는 이게 좀 인기가 좋았습니다. 잘 만들어진 스피커입니다. 이게 엣지와 콘지
그리고 댐퍼가 약간 좀 야들야들한 스타일이고 베이스가 저출력에서도 좀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출력을 좀 세게 틀어도 빡 하는 거는 현상이 또 생긴 그 외행보다는 훨씬 적죠. 그리고 또 요쪽 고음은 RS 스피커인데 T26이죠. 하우징은 들어갈 수 있는 거 어떤 걸 써서 이렇게 에이필러를 안 만들고 간단하게 이제 각도만 조절 잘해서 장착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보이는 것이 여기 이쪽에는 이렇게 여기 원래 OEM 스피커의 아대 링이죠. 플라스틱이죠. 나무보다는 내구성이 좋고 더 단단하죠. 그러니까 이 뒷펜에도 이렇게 잘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것을 그대로 이게 담으면 이렇게 담으면 예, 딱 맞습니다. 이렇게 틈 없이 딱 맞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나무보다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쁜 것이 이쪽에 있죠. 이게 보면 스피커가 움직일 때 뒷펜에서 이 45도 각도 방사행으로 공기가 나가줘야 스피커의 이렇게 선명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이 높이가 한 30mm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방사행으로 퍼지기가 이 30mm 이후에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불리한 점인데 어차피 아데링을 될 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대신에 요게 아주 높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높지 않습니까? 요 높은 부분을 좀 자르고 이쪽 부분도 조금 잘라서 약간 자를 수 있는 만큼 한 3분의 1 정도 잘라서 방사행으로 잘 퍼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그리고 요 속에 이게 자르면 이제 질량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다가 레진, 여기 있는 레진을 채워 넣고 또 장착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가 만약에 했다 치자, 이는 운전석 거네. 우리 했을 때 이 플라스틱의 두께, 나무보다는 야무지만 두께가 얇지 않습니까? 그 스피커를 고정할 때도 조금 좀 단단한 고정에 불안한 감도 있고 해서 이쪽 부분에, 이 측면 부분에 레진을 도톰하게 이렇게 질량 채워서 질량을 높일 겁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갑을 끼고, 이제 날이 여름이니까 제가 이렇게 살이 안 타게 실내에서 해도 되는데 실내보다는 밖에가 더 잘 보입니다. 잘 보이고 작업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 없고, 요 부분을 최대한 잘라야 되겠죠. 최대한 그냥 다른 에어 공구를 써도 되는데 요거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연질이라 이거 자를 수 있는 만큼 자르고 레진으로 이 안에 채워 넣을 거니까 보기 좋게 한다는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일단은 어떤 공구를 쓰든 수월하게 자를 수 있는 만큼 잘라버리고, 대신에 레진으로 웬가이를 써서 이쪽에는 레진으로 이렇게 자른 것만큼의 질량이 약해졌으니까 더 튼튼하게 레진으로 채워줘요. 이게 카 오디오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무 때나 대충 해도 되고, 집을 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충 지어도 집 안에 다 주방이 있고 화장실 돌아가고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진 집과 대충 진 집하고 또 차이가 나죠. 그건 살아보면 답이 나오니까. 오디오도 마찬가지죠. 음악도 마찬가지죠. 소리가 잘 날 수 있도록, 소리가 잘 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거를 이제 개선을 해가면서 작업합니다. 같은 값이면 소리가 좋다. 여기 너무 크니까 이거를 한번 잘라서, 이 재료는 좀 갱질이 아니고 플라스틱 연질이라서 딱딱 부러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잘라갖고 하나씩 잘라서 이렇게 하면, 딱딱한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제끼면 딱 부러지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연질이라 딱 제껴서 부러지는 스타일의 그건 아닙니다.
하니까 요거는 그냥 통과하고. 그렇다고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적당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레진을 쳐주면. 근데 이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 예쁘게 자르려고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소리 스피커 고면이 방사형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출력이 약한 스피커들은 안 퍼져도 됩니다. 오히려 이 모다져 있으면 잘 방사가 잘 안 되고 지향을 받으면 오히려 베이스가 방방합니다. 출력이 약한 스피커들. OEM 스피커들이 마찬가지고 2옴짜리 뭐 스피커, 출력이 약한 스피커, 소리 크게 내는 스피커, OEM 스피커 스타일은 그런 경우는 이제 문짝 안에 들어가 문짝이 이제 도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도어가 그 큰 공간에 공기압을 채우기가 힘들죠. 그럴 바에 차라리 이 주변 물체에서 저항이 생겨서 스스로 이게 스피커 콘지에서 그냥 내는 직접 소리 그거를 오히려 더 높여주는 게 좋죠. 근데 우리는 이제 출력이 좋지 않습니까? 출력이 좋으니까 이제 스피커 에너지가 스피커가 움직이는 에너지가 도어 방음을 또 했으니까 도어의 그 공간을 울려서 그 베이스 양을 울림을 크게 하는 거죠. 출력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OEM 스타일의 형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선할 건 개선하고. 이거는 이제 왜 나무를 되지 말라고 샀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무보다 이게 좋으니까. 그 레진을 또 하면 되니까. 나무는 뭐 저자가판을 저자가 쓰든 뭐 엔데프를 쓰든 뭐 방수 처리를 하든 뭐 한 3년 가면은 3년 정도 지나면 웬만하면 이제 점검을 해보면 그 비가 좀 잘 들어오는 스타일의 빗물이 잘 들어오는 스타일의 차는 살짝 약해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100년 써도 안 되겠습니까? 100년을 써도. 그러니까 이걸 쓰겠다. 이게 또 안 맞으면 그 스피커 프레임하고 이제 뭐 그 크기가 안 맞고 뭐 이리저리 개조도 해야 되고 뭐 그렇다 치면 이제 뭐 안 하겠죠. 아더링은 되겠죠. 아더링 되는 게 더 작업은 빠르죠. 벌써 아더링 한 개, 두 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붙이면 끝인데. 근데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는 아더링보다 더 튼튼하다. 레진도 해야 되죠. 이제 많죠. 이 정도만 한번 자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자르고. 저기 뭐 매끈하게 자른다, 뭐, 그게 더 좋다. 그런 건 없고,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이 부분이 다른 부분 좀 높으니까. 자르고. 근데 이거는 본인 차에, 샵을 하신다면, 본인 차에 이렇게 이런 차가 있으면 실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실험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거니까 다른 에어 공구를 안 쓰니까 또 써도 이쪽 한번 하나 그저 한 군데 정도는 괜찮습니다.
구조물이 있으니까. 이 가위들은 다양한 게 뭐 있겠지만은 이 항공 가위가 다용도로 쓰기가 좋습니다. 야무로 철판도 자르고 이게 이제 끝이 좁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도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에어 공구로 쓰면 되는데 시끄럽고 그냥 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쪽에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에어 공구를 써도 결국은 이게 가위 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어 공구를 안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 공구가 없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가위 하나 뭐 한 2만 원만 사는데 이거 갖고 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차원도 있고. 이런 거 하고 뭐 이 정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이제 비슷해야 되겠죠. 비슷해야 되니까 이게 스피커 저항을 바로 스피커 근사치에 바로 스피커랑 이 자체가 스피커랑 한 몸이라 봐도 되지 않습니까? 스피커 근사치에서 어떤 재료와 그 어떤 그 행태가 스피커의 소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거는 그냥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풍기가 너무 화면에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레진을 이제 채우고 남은 레진은 이걸 이제 핏으로 조립한 다음에 이 가쪽에 도둠하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아드링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진은 뭐 제가 자주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레진은 이제 항상 레진은 이름만 레진이지 레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뭐 선복행 성행 할 때 이게 공장에서도 쓰고 합니다. 자동차 우리 그 샤시 빼대 있지 않습니까? 털 빼대 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새로운 차가 나왔을 때 그 빼대 털을 만들 때 쇠로가 붙여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나무 가지고 우리가 뭐 장난감처럼 실제 크기로 해가지고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레진도 넣고 그래 레진 가지고 또 이제 살을 치우기도 하고 모양을 또 이제 깎아서 또 빼기도 하고 나무로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모형이니까 모형 그것대로 쓰기도 하고 저는 이제 오디오 제일 처음 이제 할 때 전에는 제가 오디오 한 30몇 년 되지 않습니까? 1차
1, 2년 차에 이 레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고 또 그때 대하산업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또 이런 레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레진을 찾았어. 알아보고 하니까 이제 뭐 자동차 목행 만드는 공장을 이제 알게 됐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레진이 쓰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그 대하산업의 그 최 사장님이 또 여러모로 또 이렇게 알려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레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레진 쓴 지가 제가 한 33년 됐습니다. 그래서 레진은 좀 잘 아는 편이고 레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레진 가지고 온갖 거 다 하다 보니까 방음할 때 쓰기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갖고 노니까 레진을 많이 갖고 노니까 종류가 많습니다. 레진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거 쓰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공장이 자꾸 이제 문을 하나 둘 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종류별로 이제 만드는 그 생산하는 것을 요즘에는 이제 있는 한 가지 정도, 한두 가지 정도만 생산하는 거죠. 이건 좀 이따 또 이되고 막 이렇게 서로 섞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약간 이제 완벽한 색깔로 하나의 색깔이 아니고 두 가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덜 섞인 거고. 요 경우는 굳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굳어도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뭐 이렇게 섞으면 이제 한 가지 색깔로 변하죠. 주제와 갱화제. 아까 왼쪽에가 갱화제, 오른쪽 항색이 주제. 좀 만졌을 때 딱 한 개 갱화제. 이거 흰 거. 요쪽에 있었던 것이 이제 주제. 주제라 그럽니다. 갱화제. 두 가지를 섞으면 이렇게 화학 반응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 쓸 거니까 반만 이제 이렇게 주물을 이제 섞고 이제 이거 다 저으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섞어나면 빨리 금방 요즘 여름이기 때문에 지금 6월달 아닙니까? 그럼 너무 많이 섞으면 이거 한 20분 안에 굳어버립니다. 딱딱하게 굳을 때까지는 서너 시간이 걸리죠. 지금 여름이니까. 근데 20분 정도면 굳어서 이렇게 만질 수가 없는 만큼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요 장갑이 끼고 있으면 장갑에 붙습니다. 그래서 시장갑을 안 끼고 뒤로 껴서 장갑도 좀 두꺼운 장갑, 싼 장갑, 금액이 싼 거 말고 두꺼운 장갑을 쓰면 뒤에 거 쓰면 레진이 덜 붙어 있으니까 요 속에다가 이제 채워넣어야 되죠. 요 속에다가. 45도로 이제 해야 되겠죠. 지금은 말캉말캉 하지만은 이 굳으면 딱딱해집니다. 채워넣고. 안에 이제 일회용 장갑 이거 하면 안에다가 일회용 장갑을 끼고 목장갑을 쓰면 안에 이제 스며드는 게 없죠. 이게 약간 기름기가 있거든요. 레진이. 씻으려고 하면 조금 이제 비누칠을 배가 씻어야 되고 해서 그 피부에 어차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다가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장갑을 자주 바꾸면은 안에 비닐 장갑 깝깝하니까 비닐 장갑을 끼면 깝깝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안 통하고 덥고 그럴 때는 이제 뭐 장갑을 자주 바꾸면 됩니다. 장갑을 제가 지금 장갑 가지러 가려고 하면 또 동영상 꺼야 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기 쓰지는 않습니다. 장갑을 자주 바꿔야 작업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지금 이 붙은 상태 안 좋죠.
장갑을 바꾸고 해요. 닦아야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합니다. 스피커가 다 있는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45도 방사형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문제가 없겠죠. 와, 날씨가 좋으니까 말랑말랑하다. 몸에 땀이 주르륵 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쪽 부분에 깎아내고 스피커가 가해지는 부분이니까 화면이 매끈매끈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자다도 누른겨주면 이 접착이 되죠. 표면하고 접착이 자꾸 이렇게 만지작 눌러주면 표면하고 접착이 딱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피커를 이거는 굳으려고 폼을 해보니까 빨리 이 조고 붙여야 되겠죠. 운전석은 했습니다. 레진이 굳을라 해서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 작업한 거를 요대 있는 거 일단 이제 붙이고 이 안쪽에 요쪽에도 완벽하게 안 붙습니다. 이 안쪽에 조금 더 돼서 이쪽 일부 요 레진과 철판하고 또 같이 접착을 할 겁니다. 네, 이 아데링이 철판하고 완전히 일체형이 될 수 있도록 장갑을 거꾸로 끼고 레진이 날씨가 뜨거우니까 레진이 금방 요 안쪽에 한 약간 이제 V자로 파인 부분이 생기게 되죠. 발생이 그 부분에 이 철판하고 이게 레진이 이렇게 이제 아까 먼저 작업했던 레진과 이제 일체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철판이 이제 이게 레진하고 붙으니까 접착력이 좋아서 이게 이제 아데링이 이 철판하고 거의 일체형이 되는 거죠. 일체형. 피스로 몇 개 좋아서도 이게 접착되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 그냥 피스하고 끊어서 이래 한번 용접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흔들리는 것도 좀 잡아주겠죠. 이 전체가 흔들리는 것도. 그러면 이제 한 10mm 정도가 철판하고 완전히 딱 붙었습니다. 10mm 곱 정도가. 그러면 이제 레진이냐 10mm 정도의 두께가 철판하고 붙었다 그 말이고. 그럼 요게 이제 이 바닥 표면이 또 한 10mm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까지 붙고 20mm까지 붙은 거죠. 피스 4개가 하고 레진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레진이 굳으려니까 빨리. 우와, 이 생각보다 빨리 굳으려니까. 굳으면 말랑말랑한 게 없어지고 접착력이 떨어지거든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말랑말랑 안 하고 또 접착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일단은 붙여놓고 이 굳으면 되게 순간적으로 굳어버립니다. 작업을 할 수 없는 수준의 형태로 순간적으로 굳어버립니다.
요런데 딱 넣어가지고 요런 부분을 같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주면 질량이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굳었으니까 이제 접착될 수 있도록 굳기 전에 빨리 눌려서 다행히 완전히 굳기 전에 이제 접착할 수 있도록 작업이 다 됐습니다. 좀 더 이제 예쁘게 이렇게 말캉말캉하면 좀 더 예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굳었습니다. 네, 굳었다는 것이 이제 레진이 완전히 자기 역할을 할 만큼 굳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성형할 수 있는 수준의 그 말랑말랑한 느낌에서 이제 뻣뻣하게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딱딱해집니다. 이제 칼로 삐지든가 조각칼로 깎든가 아니면은 이제 연마기로 해야만이 이렇게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죠. 그래서 레진이 이런 부분에 좋습니다. 성형하기가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들 때 우리가 찰흙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만든 거를 불에 구우면 단단해지고 딱 떼면 깨지는 수준의 도자기처럼 레진도 그거와 유사한 스타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불에 꽂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그 일반 저 찰흙으로 도자기 꽂는 거는 좀탁 떨어뜨리면 탁 깨집니다. 그런데 레진은 제 생각으로 뭔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탁 떨어뜨리더라도 깨지는 양이 찰흙보다는 좀 더 야무입니다. 이게 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뭐 밥그릇을 만들고 이런 건 안 되는데 내가 뭐 어떤 나무로 만들지 못하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 할 때 이 레진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 조각칼로 이 삐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색칠을 레진을 갈 때는 이제 레진이 이제 빠끔빠끔 흡수를 합니다. 칠을 하면 그 칠을 하기 전에 이제 그 하도라고 있습니다. 원래 내가 원하는 색깔을 칠하기 전에 바탕을 칠한 하도 그게 이제 아래하 해갖고 도장, 아래 도장, 표면 도장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하고자 하는 그 물감을 칠하기 전에 아크릴 물감도 있고 뭐 수채화도 있고 유화 물감도 있지 않습니까? 또 매직도 있고 그런 걸 이제 그리기 전에 이제 하도 이제 프라이머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먼저 칠을 하면 이게 코팅이 싹 되거든요. 그것도 접착이 잘 되고 밴드가 안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 물감 같은 게 그래놨고 내가 이제 조각형 조그만한 인형이 있다. 그럼 그 눈썹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이제 뭐 조각 칼로 한 이제 손하고 손톱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만들면 나무보다 커지겠습니다. 레진을 가지고 생활에 취미 생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굳었지 않습니까? 이제 누리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날씨가 지금 더운 여름이니까 한 3시간 정도면 칼로 삐지도 될 만큼 됩니다. 이게 대신에 잘 주물러야지. 계속 주물다 보면 물컹물컹해집니다. 물컹물컹해지면 물컹물컹해질수록 더 빨리 굽거든요. 계속 물컹물컹 해가지고 그리고 뜨뜻한 햇볕에다가 이렇게 딱 두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해봐야 20분 상관 아닙니다. 20분 정도 만에 이렇게 굳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놔두면 이제 얼마나 초기에 말캉말캉 두 수제와 경화제를 잘 이렇게 섞었느냐에 따라서 굳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럼 빨리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삐지고 싶을 때 삐지고 그러고 이게 완전하게 굳는 게 만약에 우리가 잘 섞었을 때 1대1로 배합을 잘 했어야 됩니다. 1대1로 잘 섞었을 때 만약에 지금처럼 말캉말캉하게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뜨뜻해집니다. 뜨뜻해질 만큼 섞으면
이제 원하는 이제 행태로 슬슬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굳게 되죠. 지금 굳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쯤 굳었을 때 조금만 배경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수준이 뭐 약간 한 10분, 5분 안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 놓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행태가 눌려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들똥말똥하지 않습니까? 눌려도 들똥말똥하니. 이때 이제 원하는 행태로 완전 굳으면 딱딱해지니까 원하는 행태 칼 가지고 원하는 행태로 삐지면 잘 삐지집니다. 이게 말캉말캉하게 무바다라는 야무지만은 딱딱한 어떤 채소, 딱딱한 감자보다는 좀 야무입니다. 현재 뭐 칼로 삐지 조각 칼로 살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한 30% 정도만 이렇게 삐지나도 이게 이제 계속 작업하면서 이미 30분 흐르고 1시간 흐르면 딱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완전한 딱딱하게 될 때까지는 2시간 걸립니다. 그래도 내가 계속 더 딱딱하기 전까지 좀 수월하게 이렇게 이게 큰 몸통 정도는 삐지내고 민감한 눈썹을 조각한다든가 이빨을 조각한다든가 뭐 콧구멍을 만든다. 콧구멍 정도 말고 눈썹, 눈, 치아 이런 걸 그린다 기하고 그럴 때는 이제 완전 굳으면 이제 에리한 칼로 해야 되니까 그때 하고 좀 목을 좀 가늘게 하고 싶다. 가슴을 조금 더 볼록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모양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게 딱딱하게 굽기 전에 칼로 조각칼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싹싹 삐지는 게 연필 깎는 수준으로 이렇게 삐지거든요. 연필 깎는 때 연필 깎는 나무가 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본 아웃라인을 굽기 전에 쉽게 잡아낼 수 있다. 그래야 이제 2시간 후에 완전 굳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딱딱합니다. 연필 깎는 것보다 훨씬 더 야무입니다. 잘 안 되고 칼날도 잘 꺾어가면서 뿌라가면서 해야 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래야 됩니다. 조각칼 같은 걸 하면 됩니다. 나무보다는 나무 조각 조그만한 냉 만드는 나무 그는 나무보다 더 약간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수월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조금씩은 움직이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이게 같이 뭉쳐 있을 때 빨리 굳고 쭉 패나면 굳는 속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뭉쳐 있으니까 화학 반응이 같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딱딱해졌고 이 안쪽에는 이제 조금씩 발려져 있는 게 하니까 좀 조금 말랑말랑합니다. 서로 뭉쳐 있으면 빨리 굳는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아데링을 작업하는 이제 아데링을 실제 우리가 그거보다 이제 자작합판이나 MDF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탄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스피커를 장착했을 때 이제 뒷편 후면 쪽이 잘 방사형을 풀 수 있는 각도를 아데링보다 더 좋게 이제 했고 그리고 내구성은 거의 뭐 아데링보다 한 10배 이상 더 강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했으니까 더 튼튼하죠. 더 튼튼하지 않습니까? 이쪽 포면하고 이쪽 포면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모양이 이제 이게 레진이 이제 굳어갈라 해서 모양이 이상한데 그래 기능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요쪽 안에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 각도는 방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철판하고 이 아데링하고 레진하고 채웠다 레진으로. 그럼 딱딱하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요 테두리보다는 안에 철판 테두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약간 방사형으로 갈 수 있는 각도가 나오죠. 그런 게 레진을 튀어나오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꾸 두드려 준 거고,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스펀지를 대고 할 거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삐져 놓여 있는 아데링의 살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도 있고 또 테두리 쭉 이쪽에도 다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레진을 다 채워주면 이 레진이 접착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걸 뗄 수 없죠. 뗄락 하면은 요 뒤로 해보면 피스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만 이제 공구를 끌 같은 거로 망치를 때려서 하면 피스를 풀 수는 있죠. 그런데 이 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풀 수도 있다. 뗄락하면 떨어지는데 100%는 안 떨어집니다. 끌로 툭툭툭 떼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게 시멘트 떼듯이 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접착력이 좋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전 아데링의 닿는 포면이 닿이는 포면이 바닥하고 철판하고 닿이는 포면이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을 넓게 하게 되면 조립이 안 되죠 문짝이. 그래서 나무보다는 이게 더 단단하다는 건 확실하고 아데링이 문짝하고 접착되는 포면이 훨씬 더 넓고 또
더 세다. 레진이 접착력이 되게 좋다. 좋으니까 서로 엉겨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대신에 일이 많다. 일이 많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좀 비싼 스피커 장착하고 내가 소리를 좀 잘 내봐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이 아데링이 맞으면 일부러 안 맞으면 개선을 하든지 깎든지 해서 그대로 응용해서 이렇게 레진으로 하게 됐을 때 그 장점만 살아납니다. 단점은 아예 하나도 없죠. 아데링보다는. 대신에 여기에 스피커를 붙일 때 이 포면이 적지 않습니까? 이 포면이 스피커가 이 포면보다 크면 이제 레진을 조금 더 살을 채워야 되겠죠. 지금 저 스피커가 이 포면보다는 큽니다. 그러나 그냥 요 포면에만 붙어 있어도 저 스피커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래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스피커를 넣더라도 조금 크면은 또 이게 그라인더로 이렇게 깎으면 됩니다. 넓히고 또 레진을 좀 더 채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추가로 나중에 작업할 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만들고 싶다고 생각되는 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을 응용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제 이 말이죠. 아무 차나 이래 할 필요는 없죠. 뭐 돈도 많이 못 받고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막 이래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잘 내봐야 되고 이 차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내 대목하다. 뭐 또 예를 들면 이런 차일 경우에 지금 이 차가 지금 방음부터 이렇게 요쪽에 또 뭐 빼대를 댔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웬만한 수준님이 소리 잘 납니다. 그리고 불에 꽂는 거 꼭 안 해도 이 매트 좋은 거 쓰면 붙이는 매트 쓰더라도 소리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력을 많이 해서 소리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노력만 해주면 소리가 생각보다 잘 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방식이 이번 이 스트렉스의 압도와 조수석 방음 행태다, 아데링 되는 행태다 이리 보면 되겠죠.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또 위험하지도 않고 불에 꽂는 건 또 뭐 열도 가해야 되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아주 손도 안 들어가는데 그 열을 가해서 붙이고 뭐 옛날에는 토치램프를 끄고 갖다 붙이고 장갑 2개, 3개 해가지고 뜨거운데 막 손가락 뜨거운데 세포 주고 가면서 붙이고 했지 않습니까? 열정으로. 근데 그래 안 해도 된다. 좋은 재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잘하고 싶을 때는 이제 불에 꽂아서 해야 되겠죠. 진짜. 그러면 여러 가지 행태를 하는 방식은 이미 뭐 베라크루저 프론트 인클로저 도어 작업하는 과정 상시하게 여러 편 나와 있고 또 스타렉스 또 상시하게 여러 편 나와 있고 또 벤저 이 클래스도 있는데 아직 못 냈죠. 그러고 또 인피니티 차도 있는데 아직 못 냈습니다. 자꾸 이제 다른 차가 이제 너무 똑같은 거 자꾸 이상한 거 고급 스타일의 작업만 자꾸 내면 식상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일반적인 이런 행태의 작업도 좋지 않습니까? 먼저 내고 또 뭐 기회 되면 내고 끝까지 안 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뭐 그래서 제 채널에 그냥 이렇게 오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프론트 도어 인클로저 제목을 도어 인클로저 한 거 있습니다. 거기 보면 쭉 따오면 노하우, 뭐 작업 방식, 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또 뭐 우프 박스를 짜는데 뭐 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제 채널에 오시면 유튜브에 그 목록에 보면은 서브우프 박스 작업 과정 딱 그 들어가면 막 우프 막 차 구멍 내는 것부터 바닥 구멍 내고 용접하는 것부터 뭐 쫙 있습니다. 시원하게 나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피커를 장착 이런 행태 아데링이 아닌 행태에서 어떻게 또 체결을 하는가 그런 것도 좀 보여줄 겸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스피커에 이렇게 항상 총알 단자를 이제 할 때가 많고 완전 굉장히 이제 고급 하이엔드는 총알 단자보다도 바로 직결이 좋고 또 스피커를 이제 AS하거나 장착할 때 이렇게 총알 단자를 해놓으면 전반적으로 이제 좀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총알 단자가 왜 좋느냐면 습도에 굉장히 강합니다. 습도에 그리고 이 총알 단자는 이 보면 여기에 튜브가 있습니다. 암수 튜브가 있죠. 이걸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써야만이 이렇게 꽂혔을 때 이게 그냥 물이 안 들어가고 습기가 안 들어가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안 줬다. 이걸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배선이 좀 굵은 거, 피복이 굵은 거는 이 총알 단자가 잘 안 들어가죠. 그래도 억지로 꼽아야 됩니다. 억지로 꼽고 잘 안 들어가는 데는 요 끝을 이 입구 끝을 한 반 정도 자르면 넓어지지 않습니까? 잘라도 나중에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쑥 안 들어가고 이게 침을 좀 발라야 됩니다. 침 안 바르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침이 요 굴이 안 묻게끔
불이 안 묻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게 총알단자 할 때는 반드시 이 피복이 투명 피복이 좋은 건 또 별도로 비쌉니다. 이게 이제 습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플러스는 굵어서 넣기 힘들어서 미리 넣고 마이너스는 좀 가느니까 이렇게 좀 쉽게 들어가죠. 침이 발라져서. 그리고 이제 이게 총알단자를 이제 찝어야 되잖아요. 찝을 때 항상 찝는 그 공구가 이렇게 넓은 거, 넓죠. 요래가 한 방에 안쪽은 그 구리선, 바깥쪽은 이제 피복,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안 빠집니다. 여기 물려가지고 요 두꺼운 공구 이걸 써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구리가 이렇게 삐진 놈이 반딱 접어가지고 반딱 접어서 그래야 꽉 깊이가 안 빠지죠. 총알단자가 우리가 이거 말고 뭐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피복 있는 거, 그 껍질 플라스틱 있는 거, 파란 거, 빨간 거, 그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물렸어. 그래 여기에 접촉이 정확하고 꽉 이게 공구가 이렇게 꽉 조았기 때문에 이 속에 이제 그 압력이 딱 된 상태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행여나 모를 그 산소, 공기 접촉도 막을 수 있죠. 공기 접촉 막기 위해서 이 튜브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 튜브. 수축 튜브. 그건 안 됩니다. 수축 튜브는 현재 이거보다 약합니다. 내구성이. 그리고 요쪽 부분에 이제 찢었으니까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방수 테이프 같은 거로. 이제 수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방수 테이프 같은 거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요리 하면 일반 우리 플라스틱이 붙어있는 총알단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 안에 성분도 안 좋고 이런 항동으로 만든 총알단자 쓰면 좋고 여기다가 금도금이나 은도금 되어 있으면 비싸지만은 좋습니다. 하이엔드는 그렇게 쓰면 됩니다. 요렇게 딱 해가지고 꽂으면 저쪽 될 때 여기 딱 들어가고 붙으면 이게 암끝 쪽에 이게 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수끝 쪽에는 길고 크고 안끝 쪽은 이렇게 이제 수끝 쪽에는 그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거 들어가가지고 이 중복이 되면서 포개지면서 여기에 산소와 공급이 안 되게끔 딱 붙어 있습니다. 뺄 때도 드라이버를 싹 돌려서 일바시 가지고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세게 빼버리면 이게 아까 이거로 찝었던 거, 이 찝었던 그게 그 선이 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총알단자를 쓰게 되면 장점이 그리 있는데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투명 튜브를 써야 된다. 투명 튜브도 좋은 거는 되게 좋습니다. 싸구리 말고 좋은 거는 또 다릅니다. 요거 이제 플라스틱 표면에 이제 여기 이제 접착력을 높이는 방수 테이프를 발라야 되겠죠. 이거 바를 때는 테이프가 너무 두꺼우면 안 됩니다. 그 테이프가 두꺼워가지고 스피커가 체결될 때 테이프 두께 때문에 스피커가 스피커 배풀 라벨링에 접착이 이렇게 밀도가 떨어질 수가 있죠. 너무 두툼해서 그런 거는 쓰면 안 되고 아주 그냥 이게 안 쓰면 더 좋은데 안 쓰면 제일 좋은데 어떤 거든 간에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안 쓰는 게. 근데 안 쓰면 좋은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안 쓰게 됐을 때 이 표면과 이 스피커 이게 프레임 표면하고 정확한 밀착이 안 될 확률이 있죠.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약간의 그걸 위해서. 여기서도 이제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또한 이거 물이 쏙 타고 들어가면 이 피복이 굵으면 딱 붙어가 물이 안 들어가는데 이 레슨 피복이 가늘면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방수 테이프를
테이프 질이 좋은 걸로 해야 되겠죠. 어떤 테이프든 간에 방수가 되니까 그래 해주고, 제가 똑같은 테이프를 쓰지만 어떨 때는 방수 테이프, 어떨 때는 뭐 그림력 높이는 테이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 그렇게 다 좋은 것들은 방수도 되고 그림력 높이는데 필요한 접착력 높이는데도 되고 다 되는 거죠. 만능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뗄 때도 이 테이프가 잘 떨어지는 그런 고급형 접착제를 쓴 테이프를 쓰면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 도어 안에는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물이.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제 납땜을 보통 해서 따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하려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전체적으로 녹이 안 쓰는 게 좋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테이프를 발라서 이 테이프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거 방수가 전련체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전련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발라주면 또 내구성도 좋고 또 이게 녹 방지가 돼요. 녹 방지. 녹이 썰 수 있는 확률이 줄어지는 거죠. 이게 장착의 상태에 따라서 빗물이 이렇게 근근하게 접착이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빗물이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도 이제 장착하는 형태와 이 차 도어에 빗물이 얼마나 잘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도어냐, 아니면 빗물이 잘 안 들어오는 도어냐, 빗물이 들어와도 이쪽 편으로 안 붙고 바깥쪽으로 떨어지게끔 만들어지는 도어냐, 빗물이 들어왔을 때 이 안쪽 편으로 타고 들어오는 이 뒤편에 타고 들어오는 스타일의 도어냐, 도어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 차가 비싸든 싸든 이 구조가 빗물이 이 벽을 타고 들어오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게 비가 많이 떨어지죠, 이쪽에. 그러면 이제 댐프도 약해지고 여러모로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타고 할 수 있는 확률도 빗물 방지했고, 이 부분도 빗물이 요런 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쪽에 튜브가 이쪽에 튜브 있지 않습니까? 이 튜브와 튜브끼리 연결됐을 때 이게 그 방수가 잘 된다. 그 이제 튜브를 쓰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거보다 그 뭐냐 수주 튜브보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완전하게 하려고 하면 또 방수 테이프를 발라주면 좋겠죠. 완전하게 하려고 하면. 근데 지금은 이걸 됐습니다. 요 선은 이제 한번 감아서, 뭐 걸리는 게 없으면 안 감아도 되는데 일단 감아주는 게 좋겠죠. 네블 타입을 고정해서. 그리고 배선을 넣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윈도우가 내려올 때 걸리지 않을 수준의 형태로 선을 넣고, 그다음 묻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좋아야 되죠. 이제 이게 좋아하는 이제 나무 같으면 잘 좋아질 텐데 이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원래 스피커 4개짜리 같으면 딱 자기 자리에 구조가 보통 맞는데, 이건 이제 6개의 피스 자국이 있는 이제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OM은 4개밖에 안 되니까 2개는 가로로 일단 자기 자리에 들어갑니다. 일단 2개는 자기 자리에 넣고, 근데 피스가 길지 않습니까? 이 피스가 철판까지 들어가는 거죠. 철판에 박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철판에 박히죠. 철판 뚫고 들어간 겁니다, 방금. 너무 세게 조하면 안 되겠죠. 브레임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골고루 조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기 구멍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아까 이게 자기 OM 아데린 플라스틱 그거를 벗어나서 바깥쪽에 이렇게 아데린 됐지 않습니까? 레진을 됐지 않습니까? 레진을 뚫고 가서 철판에 좋아질 겁니다.
이건 레진이 안으로 들어가네. 바깥쪽으로. 요거는 우리 제일 처음 했던 레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들어간답니다. 그래도 이게 기니까 레진이 굳으면 딱 나사산으로 잡히겠죠. 그러면 골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나중에 풀 때 이게 레진이 이게 지금 아직 안 굳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 굳었기 때문에 풀 때 이렇게 딱 잡아보면 안 풀리지 않습니까? 굳어버리니까 접착이 좋으니까 레진이. 그래서 이제 더블디를 칠하고 넣으면 더블디 때문에 레진이 피스에 딱 접착이 안 되는 겁니다. 더블디가 이행기 하거든요. 그러면 나사산이 잘 만들어졌겠죠 지금. 그 다음에 풀 때 그대로 풀고 또 그대로 넣으면 나사산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기 좋아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거 잘 해야 좋은 자리로 갑니다. 이것도 센터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조금에 들어. 이것도 잘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거 충분히 든든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이것도 좀 좋은 자리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이것도 좋은 자리에 들어갔네. 그 정도면 칠하고 많이 든든하게 묻혀야 돼요. 그래야 풀 때 잘 풀리죠. 레진이 꽉 잡고 있으면 풀 때 나사 대가리가 풀릴 수도 있거든요. 좋을 때 잘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제일 처음에 레진 안에 막아놨던 때 잘라냈던 그 플라스틱 그 사이로 들어가서 안쪽에 철판으로 콕 들어가는 겁니다. 약간 밖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피스가 좋아지는 각도가 좀 바깥쪽으로 이제 무리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싹 다 철판 피스는 아니지만은 이 철판을 뚫고 이 피스가 들어갔죠. 한 이만큼 들어갔죠. 그러면 이게 골고루 다 잘, 이게 토크를 이제 잘, 이제 힘을 이용해서 너무 세게 줘면, 그렇게 세게 줄 필요 없습니다. 스피커가. 서브우퍼 뭐 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만 좋아도 골고루 잘 좋아졌다. 4개짜리가 6개짜리니까 좋죠. 그러면 이제 스피커는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다음번에 또 다른 또 노하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거 3개 외에 추가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어 트림을 이제 방음을 좀 하고 조립하고 도안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이필러 쪽에 이제 보험을 달고 또 서브우퍼를 장착하고 기기를 다 연결하면 이제 작업이 끝나는 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